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팽민장입니다. 정말 이번 장에 대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현금이 많더라도 내가 여기에 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 말을 듣고 좀 포트를 준비하신 분들보다는 정말 잡코인 그득그득하게 들고 계신다면은 이 하락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제 그냥 시즌 종료가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장의 모습은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파란색이 6개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5개가 음봉으로 확정이 되고, 지금 현재 6개 연속으로 음봉이 확정되냐 마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1월과 11월 달 이후에는 사실 이렇게 연속으로 음봉을 준 적이 없어요. 이 모습을 보면은 간간히 양봉으로 나오면서 버티죠. 이거 일봉으로 보면은 이 자리에서 버텼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이 자리에서는 버텼겠네요. 하지만 지금 장세가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정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에 접근해 볼게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어떻게 보죠?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나눠서 보죠. 근데 이번 장에 대해서 문제도 장기적인 문제 또 단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단기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냐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나스닥을 따라가니까 나스닥이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차라리 정말 나스닥이 무너져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 장을 보셔야 됩니다. 바이낸스의 테더장을 보시고 이제 일 거래 대금이 누가 높은지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제 두 놈, 그러니까 주요 원인 두 놈이 나오죠. 루나 50%가량, 절반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UST, 테라 USD가 패깅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상으로 비트이더 제외하면은 1, 2위를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뭐 5월 10일 오전 7시부터 조금씩 문제를 일으키더니, 아니면은 뭐 새벽 시간에 문제를 일으키더니, 우리가 장을 시작하는 9시경에 최하값 이 0.6을 찍고 현재는 큰 반등을 보여서 약간은 1달러에 가깝게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였냐? 이게 UST 바 그다음에 USDT잖아요. 그러니까 테더를 가지고 UST를 사는데 달러 가치가 고정이 안 돼요. 루나사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게 설계를 했죠? 자, 루나 코인을 매도를 해서 UST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UST가 떨어지니까 루나는 팔게 되고요. 그 때문에 루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체크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루나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나 이거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어찌됐던 문제는 UST, 그러니까 루나사 네트워크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는 이제 연준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구체적으로 UST를 지목으로 하면서 약간 하락이 좀 더 가중된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하락이 발생할 때 그냥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이동량이 지금 1년 최고치라고 하죠. 이런 물량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 지갑 주소를 추적을 했고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갑을 추적하던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연결이 되는 거는 루나사의 LF 지갑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여기로 나오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루나사와 지금의 숏 세력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오피셜된 정보는 아니고 지금 현재 떠도는 소식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루나사가 준비금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지갑에 4만 개 지갑에서 현재 연계가 되었습니다. 루나사는 이거를 다른 이들한테 담보금 개념으로 빌려줬다. 즉 대출을 실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인 문제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앞으로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정말 촬영 시간 기준으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UST의 패깅이 점점 1에 가까워지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회복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 무너진다면은 비트코인은 좀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장을 보시는 분들은 UST 가격 유의하시면서 보시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점심부터 지금까지는 좀 상승을 했는데 이 앞으로의 차트는 저도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이 무너지는 거를 체크를 하면서 봐주시고
저 웬만하면은 루나사는 좀 믿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을 보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루나에 대해서 뭐 풀매스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앵커 프로토콜에 이제 USD를 예치 중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서 제가 딱 봤을 때 0.7에서 0.8 사이 그 위치에서 좀 떨어지고 있는 가격이었는데 저는 앵커 프로토콜에 있는 USD를 빼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USD를 뭐 입출금을 많이 하면서 바이낸스는 잠시나마 이 USD 출금이 정지된 적도 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좀 우구심을 가지면서 던졌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예를 들면은 저는 믿음성이 좀 있어서 여기서 USD를 매매를 했어요. 던지지 않았고요. 이 부분을 앵커 프로토콜 이제 아직 안 하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지금 차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여기가 저점이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저점이나 지금 위치나 사실 언제 잡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에 대해서 단순히 예전에 나왔었던 DCB죠, 데드캣 바운드 이런 식으로 설거지를 시키고 내린다든지 또 이게 4개월 동안 계속 반복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 다음에 나온 이런 DCB들 이런 장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지금 차트에 대해서 있죠. 지금 차트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제 관점이 틀리다면은 이게 휩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만큼 기존의 차트가 휩소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나올 만큼 뭐 주봉상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이 될 만큼 상승을 해야지 제 기준에서는 제 관점이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제 관점이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무조건 그냥 DCB로만 보면서 장을 관망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업비트 차트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이 이쯤에 위치해 있을 거예요. 한 여기쯤 아주 살짝 밑에. 그래서 여기가 그냥 휩소다 안 뚫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태도 가격으로 보면은 저가 있죠. 21년도 여름 저가를 거의 그냥 이 정도 남기고 현재 방어를 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조금은 달라요.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점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사실 여기 저가가 여기를 뚫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가 이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알트코인은 반등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번 순간만큼은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이기려면은 시총이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한참 못 미치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차트가 중요하건 비트코인의 차트가 중요하던지 간에 어느 포인트가 어떤 차트에서 가장 위험하게 존재하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이 포인트를 강력하게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 포인트를 무너뜨린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포인트들을 무너뜨린다면은 이게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숙제가 이제 앞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각자 포트는 약간 다르실 거예요. 뭐 올 현금화도 있고 올 코인도 있고 아니면 그 중간이 뭐 절반 현금, 절반 코인 이런 식으로 다 다르실 텐데 정말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이 루나사 USD 문제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이게 고점 회복이 안 될 만큼 차트가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 포지션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일례에 가깝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매매하셔도 돼요. 왜냐면 비트코인도 그걸 따라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투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자리를 보여드렸죠. 여기서 19년도에는 380% 상승을 했어요. 이 구간을 기다리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도 사실 기간이 빠르면 1개월, 늦으면 2개월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1개월보다 더 빠를 것 같죠? 그렇다는 말은 밑에서 횡보하는 기간이 많아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급하게 안 잡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릴게요. 정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했어요. 기다리다 보면은 추후에 이 자리가 나와서 얼추 가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때 저는 굳이 이런 구간 안 누리더라도 우리가 늦게 탑승을 했더라도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정말 늦게 탔어. 그래도 이 정도는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약간은 느긋하게 기다리실 분들은 저는 이 자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나는 좀 급하고 나는 실시간장에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보세요. 제가 이 말은 강조드리면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 대해서 사실 생각이 많은데 저는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단기적으로 매매할 사람들은 여기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조차도 사실 이번 장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는 게 참 생각을 해보세요. 변동성이 얼마나 진짜 계산이 힘들까. 그래서 이 단기적인 매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중을 비워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 정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수익권 가져갈 수 있을 때 재빠르게 익절하시고 다음 장을 준비해라라는 한마디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코인은 선택의 기회가 많습니다. 내가 익절을 할까? 내가 손절을 할까? 내가 비트코인 말고 어떤 코인으로 바꿀까? 내가 이더를 들고 있을까? 잡코인을 들고 있을까? 정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대부분 그냥 이 중 하나예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많은 분들이 2번에 존버를 넣고 존버만 계속 선택을 하죠. 그 기간이 뭐 6개월, 또 1년, 2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막 1년 이런 식으로 번지는데 내가 정말 3, 4년 존버할 자신 없다면은 저는 제 생각을 좀 지켜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